자, 안녕하십니까. 마라통에서 물리와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권학기라고 합니다. 자,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 1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마야. 네. 자, 일단은 어떤 문항들이 출제됐는지 한번 잠깐 보면은 일단은 항상 역학적 에너지, 역학과 에너지 파트 항상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자, 그 출제는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이전 수능과 비슷하게 됐고, 자, 물체의 이동, 그러니까 뭐, VT 그래프 항상 그리던 문제 있죠. 그거 19번 문항에 배치가 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뉴턴 운동 법칙, 이제 힘에 대한 건데, 자, 정지한 물체의 힘 분석과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써야 되는 문제가 각각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 이제 마찬가지로, 운동량과 충격량 이제 정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각각 하나씩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전통적 킬러죠. 일과 에너지는 여전히 20번 문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연력학 한 문항, 그 다음에 특수상 한 문항, 그 다음에 질량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핵반응이죠. 이게 각각 한 문항씩 출제가 돼가지고 뭐 전년도 수능과 큰 차이가 없이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질과 전자기장 파트에서 보면 이제 정기적 특성, 자기적 특성에서 각각 세 문항씩 출제가 됐는데 뭐 골고루 출제가 됐죠. 전기력 쿨롱 법칙 문제입니다. 쿨롱 법칙 계산하는 문제 한 문항과 그 다음에 원자의 스펙트럼 이제 보어 원자 모형이죠. 보어 원자 모형 관련해서 한 문제 역시 뭐 쉽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띠와 반도체 P형 N형 관련해서 또 한 문제. 그 다음에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제 자기장 계산 문제가 역시 18번에 원래는 이제 쿨롱 법칙과 함께 18번, 19번에 함께 배치가 되던 건데 쿨롱 법칙은 이제 3페이지로 가고 그 다음에 전류 문제가 18번에 배치가 되었네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자성 관련해서 아주 쉽게 출제가 됐고요. 전자기 유도도 까다로운 척 했지만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뭐 뒷페이지에 배치가 됐죠. 다음 파동 관련해서 이제 총 5문항이 출제가 됐네요. 5문항 출제가 됐는데 파동의 진행과 굴절 관련해서 이제 뭐 굴절 문제와 그 다음에 진행 간단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비파 관련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간섭 문제가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1페이지에 총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이중성, 람다는 MV분의 H 관련된 문제 역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한번 쓱 하고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서 수능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뭐 첫 번째 파트별로 일단 분석을 해봤는데, 자, 가장 이제 앞단원에 있는 운동의 해석 파트죠. 운동의 해석 파트인데 지금 19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쉬운 수능 기조 얘기를 하면서 얘가 20번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평소에는 원래 사실은 운동의 해석 파트가 뭐 2, 3페이지에 배치되면서 다소 좀 쉽게 배치가 됐었어요. 이를테면은 단적으로 지금 작년 수능과 지금 재작년 수능을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을 지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4번에 배치가 되면서 딱 봐도 지금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죠? 딱 봐도 지금 비교적 간단한 게 뭐 이를테면은 간단하죠. 뭐 그래프 이렇게 대충 뭐 그냥 해보면은 자, A가 지금 쓱 하고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죠? 가만히 놓은 물체니까 정지에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했겠죠. 그죠? 자, 그런데 A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에 B가 지금 P를 2V로 지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소리네요. 여기서 V, 여기서 2V라고 했을 때 얘가 V가 되는 순간에 2V로 이런 식으로 지난다. 그쵸? 자, 이후 VA와 VB로 만난다 그랬으니까 결국에선 뭡니까? 뭐 간단하게 만나려면은 결국에서는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야겠죠? 결국에는 이동거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으려면은 여기를 2T라고 하면은 여기는 3T가 되겠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V면은 여기는 1.5V, 여기는 2.5V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엄청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9번에 배치가 되면서 어쨌든 난이도가 약간은 올라갔습니다. 해설 강의 참조하시면 될 텐데, 역시 뭐 그래프로 해석을 하겠지만 약간 이제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참신한 부분도 있었고. 자, 그래서 약간 이제 운동의 해석 파트의 난이도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요 파트에 대한 대비를 조금 철저히 해주셔야겠죠. 이전 기출들이나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보면서 요 파트, 운동의 해석 파트를 조금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운동량 축격량 파트인데요.
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수능이랑 뭔가 좀 틀이 비슷한 것 같죠? 그죠? 자, 작년 수능과 또 올해 수능을 제가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봤는데, 자, 작년 수능 요 문제가 조금 당황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A 위에 B가 타고 있고 B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A도 그 위에서 막 같이 움직이고, 더군다나 주어진 자료는 P와 B 사이의 거리, 즉 상대 속도를 준 거죠. 그죠? 상대 속도를 주고 심지어 얘는 뭐 질량도 물어봅니다. 주지도 않았어요. 이거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막상 풀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되게 처음 봤을 때는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자, 이번에는 지금 전진 배치가 됐죠? 자, 8번으로 왔는데 자, 비슷해 보입니다. 또 이제 B와 C와 D가 타고 있어요. A를. 그죠? A를 B, C, D가 다 타고 있으니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면면을 뜯어보면은 되게 쉬운 게 자, A, B, C, D 질량 친절하게 전부 다 줬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고 이런 정보들이 작년 수능에 비해서 훨씬 많은 정보를 줬단 말이죠. 그지?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것도 역시 계산을 해보시면은 엄청나게 편하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해설 강의를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빠질 수 없는 문제죠. 일과 에너지 문제. 자,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제 최고난도 문항이죠. 물리학에서는 최고난도 문항이고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20번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 뭐 얘가 조금 전진 배치될 확률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뭐 18, 17, 18번이나 뭐 이런 쪽으로 배치돼 가지고 조금 난이도를 다운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뭐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에서는 뭐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몇 년째 출제된 거랑 거의 이제 비슷한데요. 자, 뭐 지금 보면은 그냥 뭐 비슷해요. 뭐 위에서 쭉 하고 떨어지면서 마찰 구간 지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를 했을 거고 또 이제 뭐 왔다리 가면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 건데 즉 일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뭐 이걸 가지고 결국에서는 식을 뽑아내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뭐 똑같죠.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A가 9H에서 떨어지면서 마찰 구간을 지나죠. 근데 여기서 지금 B와 충돌을 합니다. 그죠? 충돌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운동량 보존 한번 써주셔야 되고요. 그죠? 운동량 보존 된 다음에 여기서 또 역학적 에너지 다운되고 역학적 에너지 다운되고 뭐 그랬을 때 높이를 구하라. 결국에선 이제 식을 뽑아내면 되는 문제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조금 뭐 논란이 될 수는 있는 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서 충돌에 의해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없다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A와 B가 충돌할 때 운동량도 보존되고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되는구나. 그래서 운동량 보존식 쓰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 쓴 다음에 그거 두 개 연립을 해가지고 A와 B의 속도를 이제 뽑아내고 이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예, 식이 상당히 조금 길게 나왔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이거예요. 이제 물투를 했고 뭐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탄성 충돌에 대해서 배운 학생들이라면은 그 긴 식을 요 조건으로 좀 한 방에 줄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걸 낸 게 아닌가라는 조금 아쉬움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교과 과정 안에서 풀 수는 있는 거니까 교과 과정 안에서 풀 수는 있는 건데 조금 이제 식이 긴 문제다. 그래서 어쨌든 전통적 킬러는 유지가 되었다. 근데 유형 변화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대비를 할 때 최근 3년 문제 그냥 뭐 학평, 모평 다 합쳐가지고 최근 3년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풀어보면서 준비를 하시면은 이것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유형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과 전자기장 파트인데요. 자, 원래는 이제 항상 18, 19번에 이제 나란히 배치가 되던 쿨롱 법칙 문제와 자기장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쿨롱 법칙이 15번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문제는 이제 18번에 남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유형 변화는 크게 없고요. 단지 이제 쿨롱 법칙 문제가 원래 이제 되게 좀 답답하게 줬었죠. 원래는 전하 하나 정도 주고 뭐 전하량 거의 안 주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조건이 조금 아름답습니다. A, B, C의 전하량의 크기도 같고요. 그 다음에 P, B, C의 전하의 종류, 풀 말하고 지금 전부 다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5번 같은 경우는 풀기가 많이 수월했던, 그죠? 이전 수능이나 뭐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풀이가 조금 많이 수월했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8번 같은 경우는 이제 탁 하고 보면 뭐야 이거 삼각형이야 뭐야 뭐 2D에 뭐해 뭐 이거 피타고라스야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막상 보면은 이것도 평소에 이제 제가 해설 강의를 할 때 정리를 막 하면서 푸는데 정리도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자, I0 얘는 이제 전류의 세기와 방향 적고요.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도 이제 전류가 I0다 똑같은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지금 줬죠. 그죠? 그다음에 거리 같은 경우도 D 아니면 1입니다.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결국에선 D 아니면
뭐 여기 1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1이 그죠? 여기도 1이, 여기도 1이, 여기도 1이, 여기도 1이기 때문에 D 아니면 1이요. 거리도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렇게 막상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답답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다음 걸로 이제 한번 가보면요. 파동 파트인데요. 파동학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이제 14번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배치가 됐지만은 그것도 뭐 난이도가 뭐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고요. 이제 볼만한 문항이 이제 5번, 6번인 것 같아요. 얘가 이제 1페이지에 배치가 됐었는데 1페이지에 총 이제 파동이 3문제가 나왔었죠. 그냥 단순 계산보다는 조금 계산을 이 문제를 해석을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좀 이런 문제를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조건은 많이 줬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매질 1에서 2로 진행한다 이런 것도 잘 안 주죠. 2에서 1인지 1에서 2인지 잘 안 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질 1에서 2로 진행할 때 이렇게 진행 방향을 주고 있고요. 그죠? 0초랑 3초를 나타냈는데 자, 뭐 다른 것들은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파동의 파장이네, 뭐 진행 속력이네, V는 F 람다 쓰시면 되고요. 파장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대놓고 나오고 있죠. 여기는 뭐 3m고 그다음에 여기는 2m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나오고 있는데 뭐 요게 조금 신선했죠. 디귿 같은 경우가 0에서 3초까지 7m에서 파동이 마루가 되는 횟수는 2회이다. 뭐 이런 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은 이런 거 되게 못하는 수험생들 되게 많은데요. 7m라면은 지금 이런 상태죠. 여기는 마르고 지금 여기는 지금 고린 상태입니다. 딱 지금 요 상태예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얘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볼 수가 있는데 자, 파동이 지금 진행 0초인 순간과 3초인 순간이라고 하는데 주기가 2초라 그랬죠. 주기가 2초다 보다 한 번 진동하는데 2초만큼 걸린다. 그러면 3초면은 1.5번만큼 진동을 하게 되겠죠. 1.5번 진동하니까 여기서 한 번, 그리고 2번. 그래서 총 마루가 2번 지나는구나. 이런 건데요. 자, 개념, 파동에 대한 성질과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요즘은 당황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정답률은 높습니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간섭에 대한 성질과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좀 복합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총평을 한번 해보면 사실은 뭐 이질적이다라고 느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막 모양도 이상하고 뭔가 지문도 조금 뭔가 평가원스럽지 않고 좀 껄쩍지근한 거 아니냐라고 느낀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엄밀히 분석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작년 수능이나 올해 모평과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문학 연구도 하고 뭐 준킬러 조금 올리고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어색하게 느낀 학생들도 있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좀 유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난이도를 조금 쉬운 유형의 난이도를 조금 높이고 그 다음에 초고난도 문항을 조금 낮추려는 어쨌든 시도가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타임 어택에 있어서는 좀 압박이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좀 개인차가 심했을 것 같긴 합니다. 문제에 따라서 아까 뭐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탄성 충돌이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쉽게 풀어버린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10번의 이제 운동방정식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조금 개인차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조금 빨리 끝났는데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약간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일부 신선한 문항이 있었죠. 근데 뭐 그냥 신선한 거고요. 뭐 신유형이다 할 정도는 없었습니다. 신유형까지는 없었고 어쨌든 평소에 충실하게 연습을 하신 학생들이라면 아마 크게 당황할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개인차가 물론 있겠지만은 난이도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겠죠.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끝나신 분들은 대학을 가셔야겠지만 우리 고3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은 자, 물리는 지금 몇 년째 보면은 큰 유형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뭐 약간씩 뭐가 뭐 변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특수상대성이 난이도가 훅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가고 뭐 이런 약간씩의 변화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변화는 가장 크지 않은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기출, 이제 개정 이후부터 해가지고 개정 이후 기출 중에서 이제 최근 기출들을 조금 선별을 해가지고 좀 같은 문제를 2번, 3번 반복해서 풀면서 조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은 뭐 저야 이제 강의할 때 아무래도 이제 정석풀이가 조금 많다 보니까 좀 식이 길 수가 있는데 그 식을 보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봤을 때는 그 식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2번, 3번, 4번 반복해서 풀다 보면 결국에서는 식이 줄고 이거 이렇게 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요거 이렇게 풀면 조금 더 새롭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새로운 문제, 색다른 문제, 막 어려운 문제 막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막 풀려고 하지 마시고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물론 이제 킬러급 문항들이요. 그죠? 킬러급 문항들을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조금 연구하듯이 이렇게 풀면 어떨까? 저렇게 풀면 어떨까? 좀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수능에 맞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관건은 뭐 어쨌든 뭐 내년 수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타임어택이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량적 계산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번에도 한 10문항이 넘었던 것 같네요. 한 10문항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런 정량적 계산 문제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연구, 그죠?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한 다음에 자, 그것들 연구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체화를 해야 돼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이제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충분히 체화를 하면서 시간을 조금 줄여보는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물리학원 수능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능 보신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수능을 보실 고3분들에 대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능 분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